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대남 대적 군사 행동을 강행하겠다고 했던 북한의 강경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진 지, 즉 김정은의 당 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 행동들을, 즉 대남 군사 행동들을 보류시키고 중지시켰습니다. 오늘은 북소풍이 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찍어놨지만 엄청난 내용들, 즉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엄청난 양의 글과 사진을 실었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 장도 보낼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생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종이와 잉크를 수입에다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종이로서는 아마 대남 전단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나오는 종이는 까만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까만 색을 먹여서가 아니라 시꺼매서 글을 써도 잘 나타나지 않고 사진은 더구나 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의 종이를 수입하고 또 잉크도 수입해서 찍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1200만 장은 아마 뽕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만들어 놓고 광고하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쌓아놓고 광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완전히 경제가 파탄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폭망한 지 오래입니다. 오죽했으면 북한 지방인민들뿐만 아니라 평양시에서 사는 평양 시민들까지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정말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를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지만 말로만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엔 안보리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고 쌀이라든가 비료를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일부는 2년 전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즉 유엔 기구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기구들을 통해서 쌀 2만 톤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 통일부나 정부는 항상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법도 개정하려고 했고 또 남북교류협력관계법도 바꾸어서 북한이 모든 기업들, 개인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유엔 안전보장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참 난감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많은 달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달러를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바로 유엔 제재 2397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에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더라도 공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노한 김정은과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고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남북관계, 즉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습니다.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김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김정은이가 말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번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 바로 황병소와 김양건이 내려와서 사정하고 우리 대북방송을 중지시키고 올라갔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작심하고 자기 친동생인 무게감이 있고 자기 입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즉 김정은의 입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을 내세워서 정말 솥을 푸른 칼날과 같은, 당장에 베버릴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냈고 또 이것이 막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00만 장이나 되는 삐라 전단을 찍었고 이제 당장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군부도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상황이 안 좋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니까 이익을 보는 쪽이 보수 야당이 돼버렸습니다. 군사행동까지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지한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김여정에게 모든 대남 족대 행위들이 물거품이 되고 또 김여정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지만 그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김여정은 며칠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철이가 할 담화문을 김여정이 발표해야 되는데 아마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빠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서러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당분간 김여정은 더 이상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의 막말이나 비난을 쏟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던 바로 그 김여정 첫 성명이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막말을 쏟아냈던 바로 첫 담화문이었고 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3월 4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김여정은 망신을 당할 대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합니다. 막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 행동에 나서겠다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작심하고 발표했던 그것도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와 당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했던 김여정의 그 작심했던 대남 대적 활동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여정은 장기판에 졸로 전락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2인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호망한 꼴을 당한 것은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지금 호망한 꼴을 당한 김여정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김정은은 다음 수순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속셈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한국과도 싸우고 미국과도 싸울 수 있는 이 두 개 전선, 즉 한미 양측과 동시에 싸울 여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길들였다고 생각하고 대미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그 대미 항전은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 27일 김정은은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중지시키고 오히려 10월 10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북한이 오목한 시련에 있지만 당창건 75돌 되는 금년을 김정은은 그냥 흘러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당창건 75돌을 주우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지만 또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금년이지만 아무런 경제적 성과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김정은은 군부에 의존하여 특히 군사 퍼레이드를 대규모적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원산에 40여 대의 전투기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바로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시킬 비행기들과 비행사들이 원산 비행장에 모여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군사 퍼레이드 이전에 김정은은 잠수함 진수식과 또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여정은 호망한 꼴을 당하고 잠시 칩거해 있지만 친동생이고 또다시 김정은의 힘을 받아 조만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